어떡해. 나 오늘 굉장히 우아한 문구 발견해왔다. 뭐 문구? 깜짝 놀라게 내가 해줄게. 기대해. 오늘 인사 없이 가야죠. 아, 그런 생각. 자, 오늘 인사 생략이야. 네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쭉 읊을 거야. 꿋꿋하게 계속해서 막 중간에 막 경매고 읊을 거야. 보고. 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막.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월전십 제9회 주제는 경매물건 그게 뭐야?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정혜의 멤버 4분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이 프랑스 군대와 싸워 이긴 원동력이 된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에서 어제 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제는 비록 못했지만 오늘은 꼭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갈량님의 옆자리에서 항상 제갈량님에게 빛을 주게 하는 무수리의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제갈량님만 빛 보이게 하고 무수리는 언제 성어를 입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겨 나 진짜. 죽어가는 녀석. 저는 오늘 삼행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십세님이 운을 좀 떼어주세요. 자, 월전십이죠. 월 뭐야? 아니, 내가 띄워줄게. 황금 배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월전십. 월요일부터 기다려지는 전 황금 배짱입니다. 쉽게 부동산을 쉽게. 많이들 컨닝도 해오고 준비된 자세. 네,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해봤거든요. 저것도 수첩 들고 읽고 있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신이 가진 것에 불만족스럽다면 한혜기가 욕실에 적어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는 글귀를 떠올려보면 위안이 되겠죠? 그 문구는 바로 나는 신발이 없다고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시름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어디서 그 문구를 컨닝해 왔을까? 네. 2010년 제갈량님의 수첩에서 발췌했습니다. 아니, 내 핸드폰에서 컨닝 좀 할 거 나도. 네네. 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럼요. 와. 세상에. 준비된 여자. A4 용지 5장을 준비하네. 어머, 이게 5장으로 보이세요, 지금? 경매물건. 경매물건이 뭐죠? 경매는 아니, 그래, 싸게 살 수 있는 거. 네. 경매물건은 아이고, 많죠.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산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동산. 한 예를 들어서 네. 경매를 일부러 저는 집어넣었었어요. 본인의 물건을? 물건을. 어떤 이유에서요? 아, 그것도 스킬인데요? 네. 한번 공개해 고도의 주시죠. 스킬인데? 빨리 공개해 주세요. 아니, 이미 괜찮아요. 결제했습니다. 다 알아요. 감추고 싶은 네. 비밀이. 아이, 다 아니, 근데 알아요. 어차피 낼 건 다 네. 냈으니까 세금 낼 건 다 내고. 그럼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다주택으로 있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7월 30일 정도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날짜까지는 네, 했어요. 이제 2월 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세계적 경제가 좀 힘들겠구나 싶어서 상도동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있는 거였어. 다른 거 다 정리가 됐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거기는 무주택이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매매를 진행하는데도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입주권 자체가 지위까지 다 승계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렸던 거예요?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 그렇게 네. 진행되는 물건을 살려면은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이었거든. 그게 이제 무주택 조건이 있어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의 조건이 까다로운 거였구나. 매수자가. 그때 그러다 혹시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한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래가 힘든 거예요. 이걸 아무리 내놔도 안 나가는 거야. 저기 3억 1천에 내놔도 안 나가서 이제 고민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친구한테 돈도 빌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경매가 진행된 거야. 어쨌든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로 해서 경매를 진행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안 나가서 이거 안 되겠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매로 진행을 시키니까 3억 9,500이 낙찰이 된 거야. 와, 대박. 그게 경매 늪 중에 하나가 근데 호가 감정. 예, 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그렇게 경매를 넣어봤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대행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경매를. 네, 네. 그 대행해 주는 데는 상대방을 낙찰가를 신경 쓰지 않아. 그렇죠. 무조건 수수료만 받아줘야 받으면 되죠.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이제 경매 컨설팅 회사 조심해야 돼. 컨설팅을 낙찰가가 끼고서 높아야 이제 수수료율이 저기를 높으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상담하고 네네, 맞아요. 그런 모든 데 대행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3억 1,000짜리 일반 매매도 안 되는 거를 3억 9,500에 경매를 낙찰시키고 예. 완전 대박 났지. 그것도 그러니까. 낙찰가가 3억 9,500이었어요. 네. 그럼 감정은 더 했다는 소린가? 첫 번째 낙찰됐어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그러니까 일순위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어떻게 했으면 제가 그쵸?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매에는 여러 이렇게 경쟁상이 많잖아요. 차라리 금매 나오는 거, 시중에 금매 나오는 거 사야지 경매가 싸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결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내가 받고자 하는 경매 물건이 있다. 그럼 그 주변을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조사를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컨설팅 그 사람 말만 듣고 하면 굉장히 낭패를 본 케이스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수수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례네요. 그러니까 높게 써낸 거지. 네. 어떻게 해서 받아주려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에피바레스님이 말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안 저,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때 운이 좋았던 거지. 안 되는데 이게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매를 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때 제약이 무주택자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경매나 공매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거래를 하게끔 해결 했고 방안을 찾으시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긴 근데 한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일반 매매로 내놨을 때는 우리가 10명 중에 무주택이나 실제 거주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를 하면 다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 갑을 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워낙 서울 같은 경우 또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나오지도 않고 정말 이제 물건이 좀 큰 거 같은 뭐 50억, 100억 이런 거는 경매로 진행할 수 있을지언정 조그만 것들은 위치 좋은 건 경매로 진행이 되기 전에 일반 매매로 다 끝나버려요. 아, 그런데 이제 좋은 물건은 시장에서 팔렸지 왜 경매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이에 또 그 항상 고 리스크가 있으면 고수익 있잖아요. 제갈량님이 취급했던 법정지상권 이런 애들도 맞아. 일반 사람들 딱 접근해 보면 아 이제 위험해 그리고 뭐해 뭐 그러면서 다 계속 치부해 버리면 모르는 사실은 수익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일수록 잘 어려운 이제 거. 접근을 해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일반 컨설팅이나 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 그런데 가서 하면은 본인이 조사해보지 않고 접근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경매 시장에서 잘 살펴보면 그런 애들을 잘 살펴보면 수익률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네. 경매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생각하지만 잘 근데 접근해보고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하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를 만큼 경매가 이제 뭐 많이 그런 그 수업 일반화됐죠. 아카데미 같은 네, 데도 있고 많이 많아요.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데 가서 경매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30%도 안 된대요. 경매 참여하는 게. 왜냐면 그만큼 이제 그 수업만 받는구나. 예, 수업을 그냥. 받지만 이 경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많아요. 그거 조금 수업 받는다 그래서 본인이 금방, 그렇게 뛰어들기도 쉬운 시장은 아니야,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그 신음 여사님 얘기했듯이 현장 답사가 아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장 동네 조사. 조사조차 안 했는데 이제 더 비싸게 사는 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항상 어찌됐든 채권 채무 때문에 경매가 올라오면 물건을 호가 감정을 해요. 그래서 시세보다 항상 10%를 더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져야 그 시세인 거예요. 그럼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중요한 게 있는데 감정 시점 그것도 체크해봐야 그것도 돼요. 감정 굉장히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냐. 1년 전과 네. 지금 현재 네. 보통 이제 요즘은 그거 체크해야 돼요. 감정에서 일에 응찰 들어갈 때까지가 거의 기간이 별로 6개월. 안 걸려요. 1년까지도 안 걸려요, 요즘은. 4에서 4-5개월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년씩 걸렸기 때문에 더 그게 심했죠, 편차가. 그러니까 감정을 한 6개월 전이라고 보면 돼요. 네, 6개월 전이라 전에 한다. 그런 시장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임차인이 누가 사는지도 만약에 어떤
아파트라고 하면 관리실 가면 뻔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리실에서도 알려주나? 네, 알려줘요. 그런 어, 거는. 그래? 그리고 이제 주변 탐방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정말 조사를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왜 좀 무단 점유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악질인 임차인이 있는 그런 집도 있어요. 이제 저도 봤는데 그런 집은 들어가면 명도 소송까지 나중에 이제 집행까지 해야 된 때는 낙찰받아서 잔금 한 달 뒤에 치르고 거기서 집행 들어가는데도 또 2달 있죠? 이것도 이 사람 또 끌어내려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간 대비 남는 게 아닌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수익률이 갭이 있다고 하면 접근을 그러면 해보지만 감수해도 되지.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장에 있는 금매를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더 유리하다 어떻게 이거지. 보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수물건 시장이 말고는 경매라는 어. 건 원래 우리가 부동산이 있으면 2천만 원 주고도 사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내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그 채무를 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쉽게 말하면 빚을 내는 거야, 담보로.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샀는데 잘 나가다가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거야. 은행에 이제 매월 이자를 내야 되는데 보통 한 3개월이 연체가 되면 네. 이자를 못 내면 은행에서 채권을 담보로 잡은 거를 본인한테는 채무잖아요.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실행하지는 응. 않고 통지를 하지 3개월. 않나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연체라면 통지를 해가지고 과정. 그걸 그 통지하는 자체가 실행하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연체된 그 물건을 독촉을 해서 그걸 안 하면 그거를 법원에 이제 경매를 내는 거야. 그냥은 못 팔잖아 은행에서 네. 부동산도 아니고 뭐 은행에서 내 것도 아닌데 저기 팔 수가 없죠. 거래가 안 시장에 되니까 내놓고는. 왜냐하면 주인이 내놔야 되는 건데 자기 주인은 아니잖아. 단지 채권자잖아요. 그거를 법원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네. 공적인 그것이 기관에서 이제 경매인 한가 작업을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거죠. 그 여기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은행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강제 경매라. 아니 임의 경매. 임의 경매요? 왜냐하면 강제 경매라는 강제 단어는 경매는 언제 바로 쓸 이제 거예요? 압류나 가압류 이런 거를 근저당이라든지 그 등기부상에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임의 경매라 하는데 강제 경매는 바로 압류한 거 아니면 집행 아니면 권한이 바로 있어서 판결을 바로 판결문 받아야 가지고 하는 그런 그러면은 거를 우리가 강제 전세권 설정 그런 것도 전세권 설정 그것도 그것도 물건이니까. 임의 강제 경매예요. 강제 경매 아니고 임의 그렇지 경매예요. 그런 거 임의 그거는? 경매예요. 경매를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경매 물건. 당연히 개인 근저당. 개인도 할 수 있고. 개인 근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일 그러니까 경우에 원래 매매라는 거는 주인이 하는 거잖아. 주인인 사람만이 집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 네. 뭐 임차인이 내놓을 수도 없잖아.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걸 팔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팔라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네. 매매를 하면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데 빚지고 있으면서 이자도 안 갚으면서 팔지도 않으면 나는 내가 빌려준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러니까 법원에 요청을 그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은행에 그 이자를 못 내서 네, 못 경매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낙찰이 되면 저는 이제 뭐 갚아야 될 것도 없는 거가 되는 아니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1억인데 모든 채무가 다 없어지느냐? 네. 아니 그렇지 남으면 않아요. 신불자로 되지. 아. 채무가 또 남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제 가격대만 빚은 계속 없어지고. 따라가. 그럼 누구나 다 그러니까 빚 높게. 잔뜩 지고 날려버리게? 그러니까 높게 아니, 낙찰을 파산 같은 받으면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네. 신불자 되면 파산하는 거야. 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또 없으니까. 파산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파산 선고도 그러니까 받으려면 내가 그 조건이 있어. 내가 이제 법원이 경매됐다 해서 내 빚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민사로는 남아 있어. 근데 대부분이 은행 같은 경우에 안 갚으면 끝까지 갚을 때까지 막 쫓아다니지는 못해. 그럴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경매가 당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경매가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경매 해가지고 부동산만 다 해결되면 어떻게 못해. 민사로 계속 해야 되는데 민사로 해봐야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대신에 그 빚은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남아. 그래서 그냥 경매 들어가서 만약에 본인의 물건이 이제 경매를 당했다. 어쨌든 뭐 낙찰이 됐다 하면 이왕이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게 좋겠죠. 빚을 다 갚을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경매 괜찮고. 특성상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어찌됐든 인기 있는 지역이나 인기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아파트가 경매에서는 제일 이제 인기가 좋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응찰률도 높아요. 근데 응찰률이 높으면 뭐가 있냐면 낙찰가가 높죠. 네, 높게 높게 엄청 나오죠. 높아요. 네. 100% 이상 써요. 아파트는.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니까 경매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주도에 조금이라도 어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네, 땅은 이것저것. 한 뭐 60명, 40몇 명, 그러니까요. 60명 나와가지고 600 몇 프로야. 600%가 넘었어. 이게 제주도가 요즘 한참 뜨고 있어서. 그냥 시장에서 네. 파는 것보다 경매 내보는 게 더 잘하는 이제 일이네. 그런 경우가 그거예요.
왜냐면 수도 있는 거지. 땅이 어마어마하네. 안 나오니까. 아, 매매로 그리고 나오질 않으니까. 조그만 거였어. 그러니까는 엄청 높게 쓴 거지. 뭐 몇 억짜리가 아니고 그냥 1억 미만이니까. 아. 사실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 이제 눈치 작전을 하잖아요. 음. 법원에 이제 그 경매 받으러 갈 때 앞에 이제 물건별로 쫙 다 있어요. 그럼 가서 하나하나 이제 들춰보는데 정말 고수들은 저 물건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가서 안 들춰보고 뒤에 앉아서 몇 명이 들춰보는지를 세요. 그러면 대충 응찰이 16개 나오겠다. 15개 나오겠다. 대충 머리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그거 보고 금액을 내가 그럼 맥시멈 얼마를 생각했는데 미니멈 얼마 중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정해지는데 거기서 제일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컨설팅 회사들. 봐라. 막 벌써 20명이 넘게 봤다. 너 이 가격 높게 쓰지 않으면 네가 못 받아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거기서 좀 확 업시키는 게 있어갖고 굉장히 좀 일반인들이 못 모르고 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성도 좀 있고 예. 본인이 또 그만큼 또 잘 알아야 되고 정말 고수들 이제 제갈량님처럼 법정지상권 다룰 정도면 정말 이제 고수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막 컨설팅 회사까지 안 찾아가도 주변에 잘 찾아보면 또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있지 않나요? 인터넷이 이제 막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그 법원 서류밖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법원에 그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원래 그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지금은 이제 저런 사설 경매 사이트가 많으니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법원에서만이 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매 당일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보는 사람이 그 응찰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몇 명이 응찰할 줄을 아는 거야. 지금은 안 봐, 서류를. 그러니까 몇 명이 응찰할지를 몰라. 3명이 봤는데 60몇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매나 이런 거를 알고 내가 그럼 이거를 얼마에 사서 그럼 내가 투자 수익을 얼마를 보겠다는 걸 정해놓고 그게 가야 제일 돼. 중요해요, 그렇게 정말.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이제 몇 명이 붙을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근데 몇 또 번이 경매는 선호하는 게 미리 더 뭐 사이트 네, 유명한 많이 게 있어요. 있어요. 옥션. 옥션.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되지. 네. 괜찮아요. 땡땡 옥션. 땡땡. 아니 이건 그러니까 알려주셔도 돼요. 그래? 그런 저기 사이트에서 방문수 있잖아요. 아, 네. 그 물건을 아. 몇 명 방을 거 언제 조회수가 다 나온다가 돼. 네, 나와요. 조회수가 나와요. 조회수가 다 나오면서 이제 내일이 경매 날이다 그러면은 또 다시 아침에 이제 조회수가 조회수가 엄청 몇 명 올라가죠. 나오니까 아, 오늘의 저기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 8월 달에 얘기했죠. 저기 제갈량님 양평동 이제 제가 공장? 제갈량님한테 저기 문의한 게 있었어요. 그 땅이 이제 저 아시는 분이 경매를 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엄청 싸게 나왔었어. 네. 현재 그 동네 이제 바로 시세는 2,500 정도 했는데 한 1,500 정도 나온 거지. 중공업지요. 네. 근데 엄청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돈을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현찰이 50억이 다 있어야 돼. 아. 그 정리를 하려면. 바로 그냥 정리해야 되는 상황. 넘어가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었는데 한 달 후엔가 이거 취하할 수 있는 또 그런 뭐가 있다가 아니 이제 경매 취할 수 있는 낙찰이 요건이 됐는데 있어요. 어. 네, 취하시킬 수 있는 어.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취하를 시킨 거야. 그거를 채무자, 낙찰이 됐어. 채무자. 낙찰이 됐는데 음. 이 채무자가 자기 걸 변제했겠죠. 그거를. 아니 변제 안 하고 안 하고 시켜. 취하를 시켰어요. 그게 좀 여러 가지 뭐 저기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조건이 감정이 거기에 맞는 잘못된다든가 이런. 맞는 조건이 있어서 음. 5억 때문에 그 경매가 들어갔는데 60 몇 억짜리 그때 60 몇 억이었죠. 62억짜리인데 5억짜리로 해가지고 너무 그 금액이 뭐 협소한 금액으로 경매에 넣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아니 취하를- 그거는 관계 없어. 그런데 5억이면 60몇 억 5억이면 간단하니까 그냥 공탁을 걸든지 이 사람이 그냥 5억을 갚아버리면 돼. 안 갚을 거면 그냥 공탁을 걸어도 되고. 그래서 그냥 취하를 하면 되는데 그냥 아마 5억 정도면 갚았을 안 거야. 갚고 어떻게 안 됐었냐 갚으면 그러면 그거를 갚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취하 동의서를 해주면 돼. 그 채권자가. 조축은행에 50억이 있는 걸 이제 그 저랑 아는 사장님이 둘이 같이 그걸 들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양보하고 그거를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사장님한테 다 하라고 해서 1,700에 그때 경매 낙찰 받았어요. 네. 너무너무 잘한 거지. 근데 지금- 취하되셨네. 그러니까 어. 결론은. 그러니까 취하했어. 차라리 저렇게 덩어리가 좀 크면 많이 못 댐비죠. 음. 네. 근데 이제 요즘 제일 그 빠진 게 뭐 올 상반기도 3억 이하 전세가 비싸다 보니까 3억 이하 물건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기사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가격이 이제 중앙 쪽에 나오는 거는 강남권하고 저쪽 중구 쪽 그쪽이죠. 강북에도 네, 그렇죠. 그쪽이 이제 중앙지법 쪽인데 거기는 좀 이제 단가가 좀 세요. 그래서 아마 고 이외 지역들 관악이나 뭐 강서 이쪽에서 좀 그런 가격들이 많이 낙찰이 됐나 보더라고요. 경매로 이제 원래 주식시장에도 애기여분 엄마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미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듯이 경매에도 일반 애 얻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예, 정말. 실제로 네. 있다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다 네. 절대 이제 그거는 경매는 사람들이 싸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 절대 싸지 않아요. 어떤 건 심지어는 시세보다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비싼 많이 게 있는 있다니까. 거야. 근데 뭐하러 받을까? 그 그 모르고 정도로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사를 몰라서 그래. 조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나만 싸게 사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고 꼭지점이고 다 필요 없고 나만 싸게 사면 돼.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경매를 중간에 이제 한 부동산에 물어본 거야. 아니면 두 부동산에만 물어봐? 그러면 그냥 시세를 말해주는 거거든. 금매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금매라는 거는 만약에 부동산이 100군데가 있어요. 어쩌다 한 군데, 두 군데 나온 게 금매지. 그렇지, 나올까 말까. 10군데 다 나온 것이 금매가 아니거든. 근데 막 이거 금매예요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똑같은 금리 금매를 급해서 썰었잖아. 금매예요. 급해서. 부동산이 급해서. 그렇죠. 주인도 제가 급하고 급합니다.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쓰는 그겁니다. 거예요. 급을 잘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잘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저희가 막 네이버나 이런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금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짚어드리자 보면 금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매는 싸야지 금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격을 알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급해서 금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손님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금매라고 써 있으면 이게 싸서 금매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비전문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서 답사를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싼지 비싼지 한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 그러면 딱 타겟을 정해놓고 걔를 과거 한 2, 3년 전에 실거래가나 이런 것도 다 보시고 그다음에 현장 그렇지. 답사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그 물건에 쭉 이제 거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이게 시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왜 금매인지 급해서 금매인지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이제 한 말씀드리고 4년 싶어요. 전에 그 인덕원 사거리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안양 쪽이잖아요. 관양동에 이제 대림이 편한. 그게 알아요. 바로 이제 저기 뭐 이마트 바로 앞에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좀 컸어요. 근데 예. 이제 거기가 경매 물건이 좀 몇 개 떴었어요. 한 20몇 개.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좀 글로벌 위기에서 조금 회복되기 전이어가지고 일반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매하느라고 나왔었는데 괜찮았어요. 인덕원 사거리에서 가까웠고 물건도 괜찮았고 잘 지어놓고 또 새 아파트고. 3억 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아니 그때 2억대였어요. 오, 그럼 엄청 싼데? 근데 그 오래된 아파트도 한 3억대 호수에 30몇 초반이었는데. 명씩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갖고 수원지법에서 했는데 어. 그거를 입찰을 다 보고 났더니 어. 그 이제 9시인가 9시 반인가 갔는데 2시가 됐더라고 낮 2시가. 그러니까 이제 뭐 떨어졌죠. 네. 호가를 안 쓰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말 다리가 아프더라고. 체력도 좀 좋아야 되겠어 보니까. 딱 하고자 하면 저는 거기를 그 현장을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실이 어디 있고 뭐 계단도 올라가 보고 막 안에 관리 아저씨한테 문 열어달라 그래갖고 문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막 보고 그랬고 안에만 못 봤지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근데 결론이 없었네? 아니 못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인기 열심히 지역은 조사했는데. 인기 지역은 내가 금액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금액을 높이면 뭐예요? 시세잖아. 이제 경매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다만 경매라는 방법으로. 제각 다 주고 신경은 신경대로. 그렇지. 그러고 명도는 명도대로 네. 해야 되고. 물건에 대한 상대방- 정확한 그것도 없이. 상대방 또 세입자들은 울며 불며. 그러니까 그 또 마음 명도가 아프게 이제 해야 가슴 되고. 아파요. 그러니까 명도하는 게 정말 불쌍한 세입자는 가슴이 아프고 못된 세입자를 만나면 개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정말 거예요. 아니, 개고생을 진짜 해요. 집 떠나면 개고생. 내가 그 개고생이 개밖에 안 돼? 거기더라고. 그 저기에서 상봉동 그거를 단독을 매도인을 현재 거기에 거주를 하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상황이 돼서? 어려워서 하게 해서 이제 5천만 원만 받고 단독에 거주하게 한 거야. 자기를 거기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러고 나서 경매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상가격을 알잖아. 그러니까 경매가를 알 거 아니야. 낙찰 받으니까. 또 울며 불며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 사정을 좀 나한테 봐줘라. 맨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지. 자기 방어들 돈 좀 달라고. 5천만 원 도저히 못 나가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경매를 못 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경매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자 점유 개정한 거잖아요. 경매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 그 물건 매매할 때도 점유 개정이 그닥 좋지는 않아. 자기 집인 거를 나중에 절대 새를 하면 안 살고 돼. 나가게 네. 될 때는 내보내야 돼. 좋게 나가시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내보내야 돼. 마음에 그렇죠. 정에 약해가지고 사정하니까. 한 번 냉정하는 게 낫지. 나중에는 서로 이제 못 볼 꼴 보는 경우도 그래서 있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던 게 경매 물건 사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빚져서 상대방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 그런데 누군가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될 필요는 없는 근데 뭐 그런 게 수익률이 있어요. 좋으면 또 사야죠. 아니 그게 이제 냉정하게 사야죠. 저번에 차에 일단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남겨두고. 근데 우리가 개취야? 이제 이런 게 개취야. 있어요. 경매가 늘 지금 30명씩 달라붙으면 절대 그거는
경매가 투자가 아니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딱 한 번. 원래 그 보통 2주에 한 번씩 경매가 나오면 딱 한 번. 그러니까 한 달, 길어야 한 달이야. 딱 한 번밖에 내가 경매로 해서 돈 벌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고수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저렇게 30명씩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시세보다 더 높게 쓰지 낮은 가격에 쓸 수가 엄청 없어. 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애기 어분 엄마까지 나타나면 끝. 그 절대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아예 그 얘기 지금은 하려고 아, 게임 그러다가 그 수원지법에 네. 애기 어분 엄마들이 엄청 단체로 몰려왔어. 단체로 오셔가지고 애기 이유식을 먹이고 있다. 그럼 빨리 왔어야지 뭐하러 거기다가 아니, 그러면 썼어 쓰기를. 다리만 아프고 시간 낭비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는 경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안 보는 좀 더 어려운 거를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아, 다른 그게 이제 품목? 그렇지 이제 네. 아니 경매 중에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어려운 다른 법정시상권 이런 걸 보는데 이제는 이제 또 법정시상권도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근무하는 그 실장이 한 10년 전에 의정부의 상업지역 땅을 21평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가 1,500만 원 주고 산 거야. 이게 법정시상권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1,500. 땅은 있는 평당이 땅만 아니고. 나온 거야. 근데 그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건축물회장이 없어. 그냥 땅만 나오는 거야. 건물이 이름이 호적이 올라가야 이게 팔든지 말든지 하는데 무허가네, 무허가. 무허가기 아. 때문에 땅만 나온 거를 그거를 샀어요. 그러면 무허가지만 이제 주인은 같은데 땅만 나온 거니까 땅만 사. 그럼 그걸 이제 법정시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정당 설정 당시에는 이제 주인이 같지만 이게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땅을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시상권을 갖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지료를 이제 얼마를 청구했냐면 지료는 항상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 그냥 뭐 소송이 나쁜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럼 반드시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25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주고 산 이제 낙찰을 본 거를 1년에 250만 원씩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았어요? 2,500. 2,500을 받았으니까 이미 1,500만 원 투자했는데 2,500 했으니까 남았잖아요. 1,000만 원 회수됐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땅값이 2억이 엄청 넘어갔어요. 올랐겠죠? 네, 와우. 10배로 튀었네요. 그게 법정시장권의 매력이거든. 근데 이제 또 다 알아. 근데 여기도 이제 또 이제 어릴 아직 때로 올라버린 거지 다. 이제 다 알면 이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이게 1,500만 원이 받기까지는 거의 막 없이. 20%인가 밖에 안 됐을 때야. 그렇지. 그냥 그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지. 아니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네. 왜냐면 법정시장권은 대출도 안 나와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거든. 요즘도 법정지사권 대출 안 대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예. 예. 지분도 안 나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돈이 있어야 지분도 안 되네. 나요, 공연.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막 이리저리 굴리나 없다고 아 생각하고 이거 없다고 집어넣는 생각하는데 거지. 1,500만 원이니까. 근데 10년 전에 1,500은 그래도 지금 1,500보다는 크긴 크죠. 그리고 또 저기가 나오잖아. 지료. 지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엄청 매력이 경매 있네요. 꽃이 그거란 말이야. 근데 옛날에 그 논현동에 뭐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또 땅만 나왔던 거야.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럼 제갈량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셨습니다. 벌써 논현동에도 사랑의 교회 있었어요? 아. 역삼동 말고? 서초동 말고? 아니 그 보면 논현동 맞은편 반포동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있었어. 아, 그게 한 10년이 넘었을 거야. 근데 그거 엄청 커. 200평인가? 어. 이랬는데 그거 몇 억밖에 안 됐었다니. 아, 통으로. 네, 근데 평당 몇 그때는 억이 아니고. 근데 왜 현금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다른 건 80% 이렇게 나오니까 돈이 문제네. 뭐 1억 갖고 땅은 사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아예? 아니 법정상권이라. 법정지상권. 땅만 있으면 나와. 근데 그 후에 건물이 뻗어시 있는데 남의 거잖아, 그거는. 예, 그거 아니고 이것만 내 땅만 거지. 있으니까 아. 팔리기가 쉽지 않다고 은행에서 느끼기 때문에 네. 감정을 안 이건 잡아주는 완벽한 거지.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일체가 채권 돼야 회사하는데 자기네가 힘드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몇몇 가지 저기들이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랬던 거야. 그 중에 근데 하나가 지금은 이제. 그게 100억이 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평당 몇 억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항상 아니 이제 그 이미 경매를 해서 지나갔습니다. 돈을 벌 일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가 나오면 안 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 너무 치열해. 애기 엄마도 안 되니까 나이가 금매를 지금은 사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 또 엄마도 때를 나오고, 할아버지도 기다려야 돼. 나오고, 때를 아줌마도 나오고. 기다리면 또 그럴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더 이상 막 떨어져서 지금은 부동산을 살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하고 아무도 경매장에 그냥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하나도 안 낄 때. 이때 네. 해야 이때가 돼. 많지 가야 않다 돼. 했잖아요. 딱 한 꼭 번. 나타나셔야 그런 돼. 그러니까 때. 우리 그때 왜 이제 그 외환 위기 때 하고 외환 서브프라임 글로벌 때. 위기 때 예. 그때 2013 경매 받으신 년. 분들은 예, 정말 그때 짭짤한 수익을 그렇죠. 거의 뭐 그
그 외환위기 때는 지금하고 한 10배 차이 날 거예요. 어떤 걸 받았든. 그럼요. 네. 그때는 그리고 아니 글로벌 위기 그 때도 전에 그랬고. 그때로부터도 지금 10배 그냥 네. 시세도. 아, 시세도 예. 맞아. 근데 네, 경매는 94년부터. 더 쌌지. 한 20배는 예. 되겠다 그러면 그럼요. 최소 15배. 그럴 때는 정말 경매법정에도 사람이 없어요. 네, 없을 때.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막 전 국민이 또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똑똑해. 지금은 이 우리 네이버에서 많이 가르쳐. 또 이제 이런 IMF 등 뜨문뜨문. 이런 얘기가 정보가 와도 많잖아. 산단 말이야. 다 사지.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돈이 그렇게 무한정 살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또 아주 어려울 때 바닥이라고 할 때는 있어요, 기회. 그때가 그때를 기회다 노려야 싶은 되는 거지. 거지. 지금 이제 약간 내리막길이긴 해도 금매보다 비싸게 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좀 기다리라고 전하거라. 경매는 기다리셔야 돼. 네. 차라리 경매할 바엔 오늘의- 어차피 안 돼. 오늘의 우리가 답이다. 요구하는 그 가격은 절대 안 돼. 늘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리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니까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따라잡기 네. 하면 안 돼. 그렇죠. 주식에서 따라잡기 막 네. 올라가려 해가지고 아, 그냥 그리고 위에서 지금 걸려 있잖아. 새학기잖아요.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경매하니까 또 이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네. 뉴스에 보니까 네. 경매 개시가 된 거를 이제 인터넷 직거래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직거래. 음. 왜냐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뭐 물건도 사고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 물건의 단가들은 좀 뭐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가 수천이잖아요. 그 수천에서 수억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수수료를 아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쉽게 거래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매 게시된 물건을 인터넷 직거래로 주인이 이제 그걸 내놓겠죠. 왜냐면 부동산에 내놓은 부동산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경매 게시된 물건을 중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직거래로 올렸는데 그걸 이제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시세가 한 7천인데 막 4천에 나왔어. 그러면은 얼른 이제 직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죠. 방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사회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생 최모 씨는 학교 근처의 방을 전세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인터넷을 통해 구했는데 전세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계약 전에 경매에 넘어간 집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넘어가게 된 사실을 그 세입자들한테도 다 숨기고 이후에도 계속 받으신 거예요. 최소변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뿐 아니라 모두 12명이 같은 임대업자에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임대업자를 붙잡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 주인은 이제 뭐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주인이 찾을 수가 없어. 많이 해드셨다 그러시죠. 네, 어. 거의 5억 정도 이제 한 어. 10명 정도 피해를 봤는데 4,500 이렇게 나쁜.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할 수가 수 없는 없어요. 거야. 네. 임의대로 이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해도 근데 찾을 수도 없는 거지, 4천만 돈도. 원이라고 하면 뭐 지방에서 만약에 그렇지.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뭐 지방에서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부모님들이 해준 돈일 텐데 그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구제를 받을 4천만 수가 원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중개 수수료 네. 뭐 30만 원, 100만 원 그게 아깝다고. 아니 100까지도 한 그냥 건 4천만 원을 네, 태우지 30만 말고.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 정말 그 직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만큼 알면 돼. 그러니까. 근데 권리에 잠자지 네. 말으라고 알아보면 수 있는데 안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라 그러니까 모를 수도 하다못해, 있지만 등기부라도 띄워보면 아니면 되거든요. 주변에 왜 부동산 사무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면 자식 갖고 하니까 네. 뭘 도대체 띄워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 알아봐 주기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안타까워요. 너무 이제 그 사기를 당하려고 하니까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게 나쁜 집주인한테 잘못 엮였고 어떻게 이렇게 또 그렇죠. 후루룩 돈을 네. 다 넣어버렸나 봐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뭐 4천 그러니까 몇백씩 날렸다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인터넷 보고 이제 수수료나 이런 거 아깝기도 하고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부동산 이런 걸 찾아갈 줄도 모르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거기 막 4천만 원 있다 하니까 어. 아이고 엄청 싸니까 얼른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등기부만 띄워보면 되거든. 근데 등기부를 어떻게 뗄지 모를 경우에는 우리 또 여기 딱 우리 월자심에다가 방배동까지 와요. 방배동까지 못 오니까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메일을 주시면 또 복잡하게. 예. 그 팩스로 넣어주고 카톡으로 찍어서 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예. 여기에 그 정도는. 서비스 전담할 사람을 한 명 구해야 아니,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신음 여사가 아니 그래 막 공수표 2,000명씩 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네. 만약에 2,000명씩 온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지자체한테 네. 네. 얘기를 해서 그 정도로 대학생들을 위한 그렇지. 그런 전담반을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정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대학생 어려운 여러분, 분들을, 제발 그냥 섣불리 네. 하지 마세요. 메일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어떤 걸 얻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 주소를 정확하게 네, 주소를 적어주셔야 정확하게 돼요. 적어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거 해놓고 나면 등기부 등본 떼는데 얼마죠? 700원입니다. 700 700원. 원. 발급은 1,000원. 네. 연락. 아니 근데 일반인들도 그 대법원 인터넷 그럼요. 사이트 네. 거기 들어가면은 다 뗄 수 받을 수 있잖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근데 등기부를 또 근데 또 볼 줄도 복잡해서, 모르고. 예, 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안 물어보셔야 처음에 돼요. 물어보시면 처음에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돈 뭐 이런 것도 뭐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셔야 돼. 그래 언제든지 한 번만 넣고 하세요. 한 너클을.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테니까 하셔야지. 그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작정을 하고 하신 분이야. 그 주인은.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고. 구속된들 돈 다 썼지. 그 피 같은 돈을 분명히 어디서 또 빚내서 시골에서 보냈을 텐데. 돈 팔고 밥 예, 팔고. 막. 그러면은 이제 절망스러우니까 돈 팔고. 그냥 문을 두드리시면 돼. 여기. 그럼 정리해서.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그 손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 보면 꼭 경매도 경매인데 땅 쪽에서 파는 거. 저 그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응. 그러니까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꼭 집어서 꼭 기획부동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일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이 이제 이미 사고를 다 치시고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꼭 사고를 치고 나서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감이 분들이 오거든 뭔가 이상하거든 사고 치고 그러니까. 났더니. 그러니까 그 감을 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 돈이 지금 한두 푼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잘 찾아가다 보면 네. 꼭 이렇게 막 돈을 안 상담 좀 줘도 해주세요. 안 예. 줘도 네. 좋은 부동산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서 좀 떼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엄마가 갖고 이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내 자식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동산들이 또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없으면 그냥 이리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그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원래 목적이 또 그런 거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궁율 방송입니까? 궁율 방송? 정리하면은 네.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그 등기부등본 떼시는 걸 주소를 저희 월전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떼서 그리고 연락을 드려서 뭐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그렇죠. 네, 어떤 집인지. 떼드려도 못 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잘 판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많거든요. 네, 우리가 볼 줄 안다 그래서 다 볼 줄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럼 설명을 대학생들은 해드려야죠. 주소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네요. 그런데 나중에 네. 설명을 하려면 전화번호는 또 전화번호 네, 참, 해야죠. 전화번호 네. 적어주시고. 왜냐면 일단 문자로 뭐 쓰기가 너무 어려워. 권리에 관한 부분은 네. 등기 띄어가지고 어떻게 어드바이스는 해드릴 수 있는데 물건 이제 꼼꼼하게 보고 그러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잘 그 챙겨서 돈이 보내주세요. 날아가진 네. 않을 만큼의 물건인지는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이제 등기부 네. 제일 통해서 중요한 건 네. 보증금이니까. 제갈량님께서 뭐 맡아서 해주시겠죠? 우리 천사 제갈량님이 해드릴 아이, 제갈량님 겁니다. 목소리 아껴야 돼. 요즘 뭐 인기가 이제 하늘을 나눠서 소집발짓으로 하는 하잖아. 거예요? 소집발짓으로. 수화로 해야 돼, 수화로. 목이 맛이 가가지고 계란 노른자에 그러니까 들기름을 두루두루 전화를 덩덩덩. 주세요. 하여튼 알려드릴 테니까. 네, 네. 우리 안금 배짱님도 계시고 신흥대사도 계시고 하니까 띄어서 이제 해주면 되니까 전화번호만 있으면 네. 그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기당한 친구들이 주변에 네. 한 번만 더 물어만 부동산이라도 보면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네.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하는 주인은 거야. 참 나쁜 놈인데 네. 학생들이 안타깝. 수수료가 아까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좀 네. 경매에서 학생들이니까 더 그럴 수는 뭐 있어요. 더 팁이랄까 뭐 이런 것 좀 더 없을까요? 경매 팁
꿀팁 하나 있어요. 어떤 그 거? 이제 살던 임차인이나 아니면 경매를 당한 채무자 분명히 이제 관리비가 미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납된 관리비는 과연 낙찰자한테 승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하셔가지고 됩니다. 분쟁이 그래서 100% 승계는 아니고요. 전용 부분은 승계가 안 되고 공용 부분만. 그래서 체납이 뭐 한 달에 뭐 20만 원씩 해갖고 뭐 10번을 밀려서 200이다 그러면 그 중에 공용 부분만 승계가 되고 전유 부분은 그냥 결손 처리하게. 안 줘도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실에서 달라고 막 하거든. 근데 그건 안 줘도 돼 법적으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제 달라고 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죠.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근데 공용 공용 부분만. 부분이 근데 네. 이제 공용 부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공용관리비는 싸. 대부분이 또 어차피 관리실에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니 많은 데는 몇백씩도 봤어요. 몇백은 괜찮은데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는 막 이제 몇 천이 나오는 수가 있어. 평당 얼마잖아요. 평당. 그러니까. 평당 만 원. 네. 이러다 보니까. 상가는 또 특히나 이 오피스텔은 뭐 또 비율을 좀 많이 잡아요. 네,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그 경매 입찰 참여할 때도 그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월세도 월세지만 체납 그거, 관리비도. 관리비가 관리비. 진짜 비중을 많이 차지할 때가 근데 있거든요. 월세 미납은 사실 세입자 이제 배당 요구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밀린 차임도 채무자가 가서 저기 청구할 수 있어요. 배당 이의 제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 아무리 뭐 빚을 져서 경매는 당할지언정 받을 월세는 받았어야 되거든요. 줄 게 없을 때는. 이제 뭐 오피스텔이면 이제 최우선 변제 뭐 소액 거의 그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안 내는 세입자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월세를 그거는 경매 넘어갔으니까 산 만큼까지는 이제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한 가지 또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원래 이제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등기부에 임의 경매라고 기입이 되면 끝이에요. 되기 전에 내가 살았는데 전입을 안 해놓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소액 보증금은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변제가 되잖아요. 근데 소액 보증금이 이제 연도별로 지금은 7천만 원 하면 3천까지 이렇게 3,500, 3,200까지 되지만 옛날에 이제 막 800만 원부터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800만 원짜리는 잘 없는데 2천만 원 정도 뭐 90 몇 년도 2000, 이렇게 2500 그런 데는 뭐 2,500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래 살고 있었는데 전입을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어떤 수를 써더라도 전입은 해야 돼. 일단 대항력을 그렇지. 갖춰놔야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예, 가지. 그리고 원래 이제 확정일자 이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지만 소액 보증금은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소액 보증금은 보장이 돼요. 최우선으로는.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전입은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근저당권으로 이제 기준으로 보고 날짜를 봐서 그 소액 보증금을 따지는 거거든. 근데 그때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소액 보증금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4천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천이 이제 손해잖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이 두 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예. 예를 들어 부부면 따로따로 하면 계약서를 두 개를 쓰란 두 개를 말씀이시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해야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돼. 그런데 은행은 이제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줘. 알면서도. 그런데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기입 등기는 안 됐지만 이거 뻔히 이제 그 막 근저당이 엄청 많아. 그렇지, 그걸 인정을 안 해야겠지. 엄청 많은데 다 알고 들어. 다 알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도 옛날에는 매가가 10억짜리인데 근저당이 8억 있어. 8억 있는데 내가 3억에 두른 거야. 사실은 이제 5억짜리야. 5억짜리인데 3억에 들었어요. 이미 넘었네. 오버되는 건데. 8억에다 3억이면 오버돼. 11억인데. 아닌데? 아닌데. 그 이제 한금 배짱님이 얘기해 준 게 뭐였더라? 아줌마들이 한계인가요, 이게? 네. 지금 말하는 도중에 까먹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셨어요. 아니, 아까 소액 보증금, 아니, 우선,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였는데. 말해준 사람도 까먹고, 지금 다 빨래가 까먹었어. 나온 게 그게. 할래? 빨리빨리 얘기해줘. 지금 그거 넘어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경매 위험이 있는데 그 들어간 보증금을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이 넘는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7천만 원이었어. 근데 소액 보증금을 7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받기 위해서 보증금 이제 3,500 나눠서 이제 쓴 거예요. 이미 경매가 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채권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얘네는 악의적으로 이걸 알고 들어온 상황이다 해가지고 배당 배제 신청을 한 케이스가 한번 있었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와서 진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냐 악이 과실이냐 이제 음. 그게 굉장히 좀 근데 중요했던 것 그거는 같아요. 알고 들어오고 후순이었을 때 그다음에 아니,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소액보증 최우선이더라도 들어왔을 때는 3,20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최우선 변제가. 근데 나머지 대에서 7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대에서는 3,800은 이제 못 받으니까 못 받- 보증금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반으로. 만약에 보증금을 나눠서 했을 때면 어차피 배당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누가 해주는 거야? 3,800만 원. 배당 신청은 다 했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알고 이게 경매 당할 줄 내 돈이 알고 많이 날아갈 걸 반반 알고. 나눠서 3,500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최우선 변제에 속하잖아. 속하지, 네. 금액이. 그래서 그러면 7천만 원 원래 이하의 7천만 원 세입자니까. 이하일 때는 3,200밖에 못 받는데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3,500, 그거를 3,500 하니까 6,4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게 돼요? 그러니까 되지. 그게 이제 왜 돼? 전에는 아니, 무조건 얘기해- 최우선 변제라 그랬고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그게 이제 원래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우선 변제는 경매가 되면 집행 비용부터 해갖고 무슨 경매 비용을 다 빼고 국세 빼고 뭐 임금 차임 다 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배당을 하는 게 그치. 최우선 변제거든요. 응. 그렇기 첫 때문에 번째로. 그게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사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인데 그걸 이제 악용한 게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래서- 악용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은 너희들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이거를 싸게 그걸 산다는 입증해야 이유로 되는 거 들어왔기 아니야?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떠냐면 원칙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근데 아까 그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지금 반대돼서 내가 그걸 말하라고 한 건데 아까 얘기가 아니었나요? 알면서도 맞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넘어가 준다고 은행에서 했잖아. 절대 봐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저기 1억이다 뭐 2억이다 이랬을 때 소액 임대차에서 그걸 못 받잖아요. 배당금을 내가 후순위로 들어갔을 때는. 근데 만약 그런 방법이라 했다면 방이 2칸이다 3칸이다 각자 나눠서 계약서를 써서 그 금액에 3,500씩 나눠서 썼다 하면 그걸 봐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허점이 많지. 일찍 들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 너무 오바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인데 누가 그렇지. 봐도 눈에 위험한 보이는데. 2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오바되면 오바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는 아니 나도 저기에서 알아봤는데 금액이 오바되면 이 임대차에서 배제된 금액이거든. 최우선이라는 거는 3,500만 원, 3,200이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 금액을 오바했을 때는 안 해주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금액이 그게 오바해도 이제 이해가 5천이든 안 돼. 7천이든 최우선 변제 금액은 금액 정해져 안에서. 있어요. 3,200에서 해주는 거죠. 네, 7천 안에서 3,200. 7천만 원일 경우에 그러니까 3,200까지. 보증금이 내 7천까지? 보증금이 7천만 원이 넘는 거는 안 돼. 되고 7천만 원부터 까지. 7천만 원 이하인 소액 보증금일 경우에 3,200만. 3,200만 주는 거예요. 네, 7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를 3,200만 최우선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순이라도.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라는 보증금을 살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네, 돈이 그러니까 없는 그렇지. 세입자들이니까 보호 차원에서 네. 그러면은 변제 금액이라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다 못 찾아가지고. 후순이라도 최우선으로 해주겠다고 그렇지, 약속을 영순이지. 거부를 한 건데. 아, 근데 제갈량님, 응. 우리 그때 얘기한 게, 은행에서는 이제 약간 냄새가 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얘기하신 게 MPL 있잖아요. 그 1순위 근저당 채권. 그걸 개인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송을 해서 그거를 주지 않게 자기 돈이 이제 더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은행은 직계 아니니까 그냥 지 것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줄 수 있지만 개인은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끝까지 이해 당사자 소속들이 입장이기 파헤치는 때문에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아까처럼 전에 이제 계약서를 나눠 쓴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이제 받아갈 그걸 파헤치는 채권자 거지. 입장에서. 그거를 네. 그 전에는 용납을 했어요. 그렇죠. 용납을 했는데 소송까지 안 하거든. 왜냐하면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렇지. 은행이 바쁘고 한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 하게 됐냐면 그 MPL이라는 이제 부실 채권을 개인들이 이제 사다 보니까 배당을 받을 경우에 아까처럼 이 임금 채권 뭐 그런 국세 다 당해세 내고, 예.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채권을 받는가 채권을 샀는데 근데 그걸 다 소액 보증금 제하면 내 채권이 내가 산 채권보다 가져가는 돈이 더 적어. 어. 손해를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렇지. 냄새가 나네. 그렇지. 그래서 소송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파헤쳐야 네. 되는 거지. 오늘 우리 청취자들 MPL까지 들어가 큰일 네. 났네. 너무 난리도 달렸어. 너무 달렸어. 이 너무 고난이도의 달려. MPL까지 오늘 다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내일 아마 댓글이 MPL은 뭔가요? 뭔가요? 너무 어려워요. 네이버한테 그럴 것 같죠? 물어보세요. 너무
너무 달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참 경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게 MPL까지 달려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다 이어져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법을 혹시 생각하시고 네. 있는 분들 이제는 이제 그게 조금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우리 얘기예요. 청취자분들은 하나도 평법을 이용하지 예. 않는 이용할 거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청취자들은 경매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만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누가 경매 들으실지 전반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가 들으실지 아.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좀 예. 진도가 많이 나갔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경매 할 시기는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보다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경매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금매 찾기도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경매 시장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금매가 없다 예, 보니까. 그렇지만 금매는 없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또 예, 찾아보면. 그래도 그래도 있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차피- 청취자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네. 경매 쪽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한번. 그냥 찾는 게 네. 더 편안하게 갈 수 맞아요. 있는 방법이고 경매에서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모르는 분야를 하는 사실 것보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내부까지 보고 입찰 들어가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기는 당연하죠. 쉽지 않아요. 그게 리스크죠. 여태까지 어. 살면서 한 번 봤어요.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셨을까? 굉장히 아니, 특이한 그 케이스네. 경매 들어간 집인데 세입자가 너무 착한 세입자예요. 아, 그래서 보여주셨어. 네, 이제 그 세입자가 딱한 세입자여가지고 어. 어쨌든 이제 세입자를 좀 도와주려고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집까지 또 마침 보여주셔서 그랬는데 내부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건 하자가 있는 물건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 살아. 무단 점유자들만 한 전입신고를 한 세 집을 해놓고 집은 굉장히 다 비어놨어요. 그래서 막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보일러가 다 터져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정말 수천만 원 들거든요. 네. 근데 저 아는 분은 이제 여의도의 수정 아파트 그때는 이제 글로벌 위기 터지고 한 1년인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이제 경매니까 좀 많이 떨어졌죠. 단위가 이제 크다 보니까 10억대다 보니까 이제 따따따따 해갖고 이제 6억대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조금 더 쓰고 이제 했는데 마침 이제 그 경매를 당한 채무자분이 뭘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단 전입만 시켜놓고 집을 이제 저기 명도를 해달라고 찾아갔더니 이제 용 그림 그린 아저씨들 한 3명이 나오더래요. 그래 무서워. 그래서 집행관들이 집행을 못하고 아 그럼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쫄아서? 네, 쫄지. 그럼 뭐 내일 모레까지 비워주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돌아왔다는 일화도 있고 한데 누가 사는지를 몰라 사실은 들어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침에 밥 먹으러 나간 사이에 경찰 불러다 놓고 문 따가지고 바로 문짝을 그 자리에서 갈았대요. 안 그러면은 드러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깍두기 아저씨 3명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을 번쩍 들어서 팁 하나 날라야지. 저인데 절대 네.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무단점을 한다고 그래서 예. 그 문을 드러낼 수 없어요. 아니 집행관이 집행할 때는 갈 수 예. 있어요. 지금 네, 다 집행관- 절차상에 어, 의해서 강제 예, 집행을 그렇죠. 하면 집행 날짜가 딱 떨어져요. 예, 그럼 끝나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집행관 가고 거기 경찰 대동하에 열쇠 아저씨 불러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나쁘게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사비 많이 받아내려고 몇 아 천만 그리고 원씩. 사람도 드러낸다고 하던데요. 사람도 번쩍 들어서 이렇게 네. 거기서 막 네. 내복만 입고 옛날에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복만 입고 버티고 있는데 번쩍 들어서 밖에다 고이 모셔서 예, 그러면 앉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아, 못 들어가죠. 아니, 이제 네. 끝나는 그게 거예요. 한번 나오면 집단들이 끝나요. 굉장히 그다음에 많이 와요. 무단 업무 집행 침입이죠. 당해, 지금. 집달인들도 그렇게 많이 됩니다. 오고 그러니까. 경찰관까지 대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네, 비용이 또 장정 같은 사람이 막 한꺼번에 만약 그래서 집달 비용 32평이다. 그 비용이 드는 17 거잖아요. 명이 와. 집행 비용이. 17명 그 안에 가서 동산을 다 빼내야 그냥 되거든요. 1시간이면 그냥 다 끝나. 끝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처참한 그런 게 꼴을 처참하죠. 당할 때까지 버티지 말고 서서히 협의를 나가셔야죠. 협의를 예. 하지. 우린 절대 하지 맙시다. 안 좋아.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땅 같은 거는 네. 아주 이제 안 좋을 때 들어가면 네, 수익률이 예, 수익률이 높죠. 예, 괜찮죠.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은 또 뭐 너무 지금 왜냐면 땅까지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 땅인데 땅까지 갈 새 없이 맨날 경기가 나빠지고. 아니 맞아요. 제일 지금은 마지막. 땅이 더 올랐어요. 더 그러니까 올랐어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엄청 오른 거야. 제주도, 대구, 뭐 울산 이런 쪽은 울산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 근데 땅도 그렇고 아까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금 보유가 좀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또 있어요.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지역에 네. 우리가 또 이제 그러다가 또 가끔 아까 지분은 어차피 안 나와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막 또 당진에 또 뭐 이제 또 막 그때 무슨 산업단지 뭐 이게 막 나름대로 유명하거든요. 그 대지가 또 66평인데 1,100만 원에 나온 게 있어 또 경매로.
그런 거는 이제 또 법정상권이 있어. 그냥 법정상권 해봐야 거기는 그냥 뭐 어디 나무 몇 개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냥 1,100만 원 정도는 그 있어도 정도는. 되고 없어도 되고 네. 하니까 그 나중에 거기 무슨 뭐 한보철강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그 보상을 받는데 5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두면 보상 받을 때까지 놔두면 돼. 그러니까 그 결국은 돈 적은 지방 돈에는. 땅이나 이런 애들은 이슈가 있었을 때 반짝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죽으면 장기적으로 어. 가기 때문에 큰 돈은 경매에서 힘들어요. 묶여 놓으실지 말고 그냥 땅을 굳이 이제 염두에 두신다 하면 제 생각에는 1억 미만이나 5천만 원 미만 그렇죠. 이 정도만 그러면. 하시면 그냥 없다 묶어놔도 생각하고 부담 그냥 없을 묶거나. 정도로. 예, 근데 큰 돈 투자하시면 내 자식 때 정말, 뭔가 좀 돼버리라 예. 뭐 이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야 우리 그렇게 청취자 분 중에 그 메일 보내신 거 내용 보셨죠? 동탄에다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 그 내용 42살 있어요. 그분. 예, 수원으로 발령받으셔서 가셔야 된다고. 근데 음. 아까 이제 제갈량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지방이라는 데가 지금 잠깐 막 미분양이랑 다 털어지고 있잖아요. 동탄이나 이런 쪽은 잠깐은 굉장히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 시장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네.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이제 시기가 1년 뒤 정도 되신대요. 근데 지금 이제 동탄 분양권을 사시고 2달인가 3달 되셨는데 피가 한 2천 붙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파시는 지금 게 좋을 당장 것 움직일 같아. 것 같으면 어떻게 뭐 그 선에라도 이제 털어버리는데 당장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면 좀 빨리. 네, 지금 타이밍이 짧아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러니까 아니, 전매 이미 그 좀- 분양권이 아직 입주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 아니 거예요. 분양권 아니고요. 전매가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 하는 거지. 게 맞아요. 그냥 항상 네. 그 순간에 왜냐면 지금 왜냐면 장기적으로 안 이미 갈 것 같아. 위례 신도시가 엄청 이제 빠졌어요.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했고 네. 위례도 송파 있고 성남 있고 하남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남에 이제 미사지구가 있고 강동에 재건축 때문에 이주가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 쪽에 있는 세입자들은 싸게 있어서 서울에 못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남으로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남 미사지구가 분양할 때 경쟁률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팔려. 피도 없고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위례 신도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 위례 신도시는 꺼졌어, 잠깐. 이제 거의 강남이잖아요. 근데도 송파까지는 아직은 있어요. 근데 성남이나 하남은 프리미엄이 이제 점점 옛날에 막 1억까지 올랐던 게 이제 5천이고 4천이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탄 그러니까 같은 정말 아니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그런 신도시들이 제일 좀 많이 타격이 타격을 있죠. 타요. 그리고 이제 많이 타고. 좀 더 내려가면 일단은 피는 떠나서 안 팔리는 안 게 팔리니까는 문제야.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 붙었을 때는 네. 파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제가 아까 긍정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안 나와서 돼.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당장 정말 지역을 선별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무조건 네. 지금은 팔아야 거기는 정말 긍정적으로 단타해야 될 것 말씀드렸는데, 같아요. 네. 다시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네. 우리가 다수의 아니 투표를 좀 위해서 그 팔고 싶지 않아 하는 뉘앙스가 좀 크시길래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땅을 좀 두고. 전매가 가능하다면 전매가 가능 안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매가 가능하다면 피 붙었을 때 팔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방배동 거 빌라 팔아서 인천에 청라지구 또 한참 막 뜰 때 그 세 개를 사신 분이 있으셔. 5천까지 붙었다 하길래 얼른 파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꾸로 일을 했는데 더 얼른 오를 줄 알고 파시라고. 안 파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만에 또 오더니 줄어들어가서 1,500만 원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분위기 꺼진 그래서 거예요. 그러지 끝난 말고 거야, 그러면 게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500만 원만 받고 빠져라. 나중에 분명히 마이너스 되니까 했는데 그거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안 내리시죠. 하고 반드시 명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500만 원씩 떨어뜨린 것 같아. 네, 단계적으로.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네, 이제 마이너스 프리. 그러니까 그 지방은 예. 일단은 그 청라지구도 한참 막 이슈가 있고 막 뜨고 했었잖아요. 근데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동탄은 그 삼성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조금 예, 그리고 덜 동탄은 꺼지고 있는 동탄 거지. 자체에 산업단지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동탄 제1 동탄이 분양가 대비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아니 한번 저기를 해봐야 제1동탄은 되고.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미를 많이 봤다고. 그 1억 5천까지도 없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2동탄도 사람들이 한 거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것이다 1하고 하고. 2하고는 또 다르고 역세권에서 먼 게 있어요. 그 동탄도 KTX인지 뭐 이런 것들 가까이 그렇죠. 있는 이런 데는 괜찮은데 먼 데는
안 되고 또 피가 얘가 이제 만약에 1억이 붙었다. 그럼 얘는 5천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5천 붙었을 때 얼른 팔아. 그래서 또 다른 동탄 사시는 분 계셔서 얼른 팔고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역세권 근처로 다시 가는 게 나아. 이 동탄을 떠나지 못할 경우에.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든 역은 동탄에서 가까워야 돼요. 삼성 다니셔. 그러니까 딴 데를 못 떠나. 그러면 그 멀리 있는 거 한 버스 타고 10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얼른 그러면, 지금 피 붙었을 때 얼른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면 역세권에 그런 그게- 같은 금액으로 1억 올랐던 거 5천 떨어졌을 때 그거 사면 된다. 실제로 오늘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상담을 오신 저희 그 동네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이 여기저기 이제 물건이 많으신데 그 중에 동탄에 오피스텔이 하나 분양받은 게 있는데 세는 그냥 또박또박 잘 나온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뿐이지. 오히려 분양가에서 매매가가 그렇지. 빠져가지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중국 같은 데 보면 지금 외곽 도심에서 한 뭐 똑같아, 우리랑. 몇 킬로 공신률은 엄청 많아요. 몇 킬로까지도 안 가요. 텅텅 그냥 바로, 비어서 그냥 건물 전체 다 한 도시가 다 빈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령화가 그걸 되는 보면 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 특히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안 돼. 새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새가 내 인생에 보탬이 될 만한 새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단 팔리지도 않고 하면 사실은 그리고 씀씀이랑 커지는 거야. 내놔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더안 되지. 정리하시는 걸로. 어쨌든 앞으로는 더 선별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거기는 정말로 단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10세 PD님은 왜 이렇게 웃으실까요? 오늘 네. 왜 그랬냐면 네. 만족하십니까? 오늘 토크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 아니고요. 아니, 아니. 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지? 막 3,000%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진지하게. 경매 자체가 진지해. 자체가 네. 경매 자체가 아니 근데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지한 것도 진지한데 어쨌든 이제 말을 꺼내면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뭐 말이 튀어나올까봐 내 말만 막 하느라고 이 말이 이제 아니, 갈수록 빨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매 자체가 좀 마음 아픈 거. 경매가 더구나 또 대학생 또 그런 거고 얘기가 일단은 나오면 나는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절대 내가 경매는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짐을 했어. 내 자신이 남 아프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 아파야 되잖아. 세입자가 아프건 파는 사람이 아프건 쫄딱 망해서 나갈 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발 두 짝 넣고 한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망해서 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하면 아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사 비용을 조금 주는 거야. 많이 줘 그럼? 많이 주면 돼. 가슴 안 아프게? 그럼. 아니 그래도 아무리 내가 이사 비용을 많이 준다 한들 그 사람이 다 넣고 나가는 마음만 하겠냐고. 아니에요. 그 아픈 다 안 마음을. 놓고 가. 다 가져가면 돼. 아니 집사 내가 집까지 사줘. 그게 아니라 그 집까지? 아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우리 저기 보통은 그 강제 집행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경매를 엄청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그때 한 게 한 2주 동안은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 이사 비용을 손님 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내 거였으면 많이 주면 돼. 그러니까 방을 얻으려도 적어도 500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0인가 밖에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500을 줬으면 봐봐. 됐지. 그러니까 500이 500 주면 돼. 아니 5억짜리 집을 내가 경매를 내서 다 그분- 쫄딱 망했고. 아니 그분은 5억짜리 집을 6억을 썼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갈 아니 곳만 하면 사실은 돼.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가 그 세입자한테 못할 일을 한 못할 건데 짓을 한 거지. 그 뒤치다거리 이제 낙찰자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는 이러면 입장에서 돼요. 참 마음이 안 좋네. 아니 그러니까는 그 세입자가 그냥 보호받을 수 있는 가지마 경매 그냥 그러니까 가지마 그냥 가지마. 아유, 짜증난다. 내 말이 그게 아니고 경매하지 마. 봐봐. 아니, 절대 하지 마. 절대. 그게 아니고 게임 끝. 아니. 그러면 경매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해봐. 그러면은 경매 방송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돼요. 남을 마음 아프게 할 필요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안을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사 비용을 주면 마음 돼. 안 아픈. 아니. 그냥 그러면- 금매 사야겠다 그냥 아니, 금매. 아니 금매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거 사고 뭐 이걸 가고 저러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내가 살 의미가 없는 거야. 경매에 차 들어갈 떼고 의미가. 아니야. 이따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리라고 했잖아. 기다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경매하고 나가시는 분이 경매 나가시는 분이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다 내고 나갔어요. 네, 너무 착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매너 보호를 받으면 있으신 되는데 분이네. 그 마지막 강제 집행한 사람은 소유자였어. 근데 소유자 갑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내복 입고 계신 거였어. 그때 달랑 드러내신 네. 그 아버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랬어도 500만 원만 줬으면 됐다니까 이사 비용을. 근데 500만 원 위해서 내복을 입고 계셨어요. 왜냐면 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적당히 합의를 해요 막판에. 하루 전이라도. 근데 그냥 융통성이 워낙 없어. 설마 내가 내복 입었는데 어쩌랴 싶어서 그러셨던 거지. 근데 내복 아니라 팬티만 입고 있어도 내보냅니다. 그 근데 이제 집달간들은.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그 무서워서 집달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집달간들이 용님은 그걸 움찔해, 움찔. 이제 몸에 손댄 순간 그렇지.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아.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웬만한 사람들 그냥 해서 안 하는.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은 때를 좀 기다려라. 기다려야 할 때는 아, 저 기다려. 경매가 나쁜 건 아니고 늦으리. 때를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네, 우리 10세님은 또 무슨 말씀하시려나 한마디 네. 마무리. 뭐 그냥 다 좋아요. 늘 감사하죠. 네. 우리가 보통 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그 중에서 선행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매도 지금 똑같이 시세 붙고 별 반영 차이가 됐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잘 들어가시는 게 제갈량님이 얘기하신 때를 보는 거고 좋은 물건을 네. 잘 찾아서. 잘 또 현장 답사니 뭐니 또 잘 하셔야 돼. 그 발품도 때를 많이 몰라. 파셔야 됩니다. 그 때를. 아, 때는 아, 그건 또 알아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알아서. 때가 오면 전문가가 제갈량님께서 전문가가 아닐 알려주시는 경우. 거예요. 아니면 내 네. 마음의 때가 있어요. 한계종이 땡땡땡 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건 그렇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가실 수 있는 거죠? 어디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그 가상 똑같이 구로 어떻게 디지털 단지역에 네. 있는 육가라는 한우 고깃집인데 아, 육가. 네. 그럼 먹고 와야 되겠네. 그럼 먹고 와서 우리가 네. 체험담을. 네, 체험담을 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어제 음. 먹고 왔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1시간 동안 먹고 왔어요. 뭐예요? 한 시간을 먹고 한우예요? 네, 한우에 한우겠지. 에이뿔뿔인가? 에이플. 네. 며칠 오. 굶고 그날 와야겠다. 다음 며칠 주면 며칠이죠? 며칠 굶으면 또 더 못 다음 먹을 주? 수 못 들어가. 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안 들어가. 며칠이야? 3월 2일. 3월 2일. 네. 또 어디 놀러 가게 계셔? 1일 날 네. 와요. 27일 날 어디 갔다 가는데? 와요. 또 1일 아프신 날. 거 아니에요? 뭐야 또. 아니 야, 너무 27일부터 자주 가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게 있더라고. 네. 이렇게 연휴가 있어. 27일 부터. 월요일만 빼고 월요일 그날 빼면 너도 1일까지. 좀 놀러 가야 돼. 너무 재밌죠, 자주 가서 근데? 놀러 안 잠이 가? 지금 꼬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번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강원도요. 강원도 어디? 물 갈아 먹을 일은 없네, 그래도. 고성. 네. 고성. 네, 일단 그, 마무리하는 네, 걸로 하고요. 마무리하십시다. 네, 오늘 마무리 인사는 우리 신은 여사님께서 실험여사 아까 네. 뇌에 있는 모든 걸 쥐어짜가지고 다 말했는데 또 시키면 어떡해. 그걸 한번 그냥 다시 읽어주세요. 그냥 황금 배짱이님한테 돌려볼게. 나 저번 주에 했잖아. 그럼 해피바이러스님. 나 저번 주에 했잖아. 그럼 제갈량님밖에 없네요. 제갈량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갈량님. 네. 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경매는 때를 기다려야 되고 경매를 한다 해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말 길어지는 거 싫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결론을 좀 내야 될 거 네, 아니야. 간단하게 빨리. 시세를 알아야지 투자를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시세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신음여사가 말씀하신 네. 그 문구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쵸. 왜 월전십 이 방송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